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들 든든하게 챙겨 드셨나요? 저는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못 먹었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침 잘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흔한 인사 같지만 아침 걸으면 우리 몸에 실제로 안 좋은 부작용들도 많고요.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비만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당뇨병의 확률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 잘 챙겨 먹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공클 식구들 든든하게 잘 드셨나요? 저야 뭐 매일 든든하게 먹죠. 우리는 우리 아내의 내조에서 아침부터 갈비찜에 생선구이 종류별로 고등어, 칼집 쫙 해갖고 야, 역시. 중간에 또 보글보글 또 신설로 보글보글 국물 뭐야? 밥은 그냥 밥도 아니라 막 갓 도정한 쌀로 엄마야. 싹팍 먹고 자 아침에 나는데 아침에 배가 하나도 안 부르네. 왜요? 꿈이었는가 봐. 에이 뭐해? 아이 진짜. 아니 진짜 알았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이 과하게 무으면 몸이 무거워가지고 아침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네. 그냥 가볍게 나가자. 아침 먹지 말자.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버릇이 돼갖고 안 챙겨줍니다. 여보 아침을 안 챙겨줘서 고마워. 처음으로 사모님이 부럽네요. 억지로 먹으라 안 해서. 안 돼요, 젊은 오빠. 우리 이제 건강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딴 거는 다 빠져도 아침밥은 꼭 챙겨 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순대국밥 한 그릇 때리고 왔거든요. 해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느낌 해장이네. 보세요. 네네. 아름다운 아가씨가 네. 아침에 순대국밥 때리고 왔다 이러면 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해장 때리고 왔다. 네. 네, 어쨌든 제 건강의 비결은 아침밥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쩐지 기운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요거는 말이죠. 이제 미혼자들의 한해서입니다. 에? 이 기혼자분들은 아침에 이 아들 어린이집 준비하는 정신없고 그러네. 일 나면 안 간다 하고 해가 쨍쨍한데 막 우비 들고 다니고 장화 신고 일합니다. 그 아들 또 어두고 날내가 보내야 되는데 내가 밥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이 밥을 안 먹으면 또 탈모가 온다니까. 탈모까지? 내가 탈모라니 이 아침 좀 챙겨 먹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게.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이게 또 진짜요? 위산이 과다돼야 돼서 맞아요. 안 좋다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또 대신 주스는 안 될까 하시는데 주스는 또 당이 많기 때문에 주스보다는 진짜 과일을 잘 씹어 먹는 게 그래도 좀 좋겠죠. 바쁜 아침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좀 여유로운 주말 아침입니다. 이런 주말 아침에는 저희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듯이 아픈 두통.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하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르겠네 진짜. 두통도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두통.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두통의 원인과 치료법 등 두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흔히 겪는 이 두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 모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류상효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류상효입니다. 신경외과가 아니고 신경과이고요. 또 류상효, 호가 아니라 효라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게 중요해요? 글쎄요. 제가 어머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효도하라고 그래서 상효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항상 효도해라. 상시 효도해라. 예, 그게 저한테 또 각인이 돼가지고 중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부모님들, 어르신들 나이 드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항상 상효라는 마음, 상효라는 그런 이름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너도 나중에 효자를 넣어야 되겠다. 나면. 그래? 효도하라고요? 너무 남편 성이 뭐죠? 과학적이네요. 네? 남편 선생님 뭐죠? 강씨. 강효효 이래라. 강효. 효. 아유 벌써 머리가 빠그죠. 네. 그 두통은 근데 사실 누구나 뭐 살면서 한 번쯤 겪잖아요. 맞아요. 머리 뭐 그렇지. 지끈지끈할 때도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목도 뻐근하면서 아플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누가 때릴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사실 머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머리가 아프면 꼭 병원에 오세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네, 두통의 응급 두통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두통인데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5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두통이다. 이랬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까이 가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힘을 쓰다가 대변을 본다거나 뭔가 무거운 걸 들다가 갑자기 뒷머리가 때리듯이 아팠을 때에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되겠고 또 하나 50대 이후에 새로 나타나는 두통일 경우에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필요하고 평소에 두통이 좀 있었지만 예전과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럴 땐 가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맞아, 또 걱정을 하다 보면 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두통이 생기는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 날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자주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도 아플 수도 있고 네. 거기다가 요즘 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머리가 아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프죠. 네. 살짝 제 얘기인데 선생님도 그러실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두통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의학적으로 두통의 원인은 밝혀진 게 약 400여 가지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죠. 근데 그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에서부터 뇌의 종양이나 아니면 뇌 출혈까지 일으키는 아주 심각한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두 가지로 일단 하는데 하나는 1차성. 1차성은 검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편두통이나 뭐 긴장성 두통, 방금 얘기하셨듯이 스트레스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은 뭔가 원인이 있을 때에 즉 뇌에 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또는 이비인후과적으로 중이염이 있다거나 안과적으로 백내장은 아니고 농내장 경우에는 네네.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2차적인 원인이 있었을 때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유가 많네. 두통하면은 그냥 머리 아프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1차성, 2차성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그 생각하다 보니 또 머리 아프지. 네, 공부를 하게 되네.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머리 아픈 거 말고 혹시 다른 증상 또 있나요? 예, 일단은 머리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또 머리 그런 아파요. 거는 저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냥 머리 아팠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위험 신호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통증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배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재밌는 유튜브 보여주면은 멀쩡하죠. 멀쩡해요. 예. 맞아요. 그게 다 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일단 놓으시되 중요한 것만 오늘 딱 알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통이 있으면 야, 내 안에 내가 이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하는 그치, 경우가 그치. 많거든. 이 네. 안에 뭘 또 따까리를 열어 수술을 해야 되나? 아이고 가까이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이게 아프면 뇌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뇌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머리카락 깎을 때에 마취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죠. 안 하죠. 손톱 깎을 때는 어때요? 안 하죠. 네, 뇌 자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뇌 수술할 때에 뇌를 열어놓고 사람을 깨워놓고 수술합니다. 네? 유튜브로 가시게 되면은요, 뇌 열려 있고 수술하는데 기타 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바이올린 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아, 그런데 왜 머리가 말도 그리 안 아파 그러면? 그거 오늘 이따가 얘기해야죠. 성격이 좀 급하세요. 네. 이해를 해주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어머 내 뇌에 이상이 생긴 거 그러니까. 아니야 겁을 먹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뭐 잘 없다는 거. 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 네. 50대 이후에 새로운 두통이 왔다. 그 다음에 힘을 주다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오셔야 되겠고 물론 뭐 두통과 함께 말도 안 되고 뭐 걸음걸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오겠지만 네. 그냥 50대 이후에 두통,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 걱정되면 오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팩트들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두통 팩트 체크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다들 머리 아프겠지만 집중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두통 치료에 보톡스가 사용된다. 보톡스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톡스를 여기에는 좀 맞아보고, 저 얼마 전에 또 미간에는 한 좀 번. 맞아보고, 네네. 머리에는 못 맞아본 거예요. 자, 에이. 하나, 둘, 셋. 저 혼자.
여성분은 보톡스를 많이 맞지 않나? 그러고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담임 씨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탈모 이야기할 때 네네네네. 탈모에도 보톡스 맞는 거 우리 한번 들었거든. 그렇죠. 그러고 또 엄청 신기해가고 진짜요 했잖아. 이것도 이 보톡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만 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듯이 그 뇌는 아픈 게 없다, 뭐 못 느낀다 했으니까 뭘 다른 걸로 주사를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저는 오늘 또 보톡스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뭐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을 고쳐야지 이게 두통이 사라지는 건데 보톡스로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리고 뭐 보톡스만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이게 보톡스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쭈글쭈글하잖아. 내가 쭈글쭈글한 뇌를 보톡스마가 딱 패주면 안 아플 수도 있어. 뇌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잠시나마라도 이 두통을 좀 잊게 해줄 것 같아서 저도 좀 들었거든요. 뭐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잠깐, 그 잠깐만이라도 좀 잊게 해준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두통에 과연 이 보톡스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진짜 좀 궁금하시죠? 원장님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답은 O입니다. 보톡스 매일 맞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왜 어떡해. 저번 주에 맞았는데 또 이상하네. 맞거나 두통이 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턱은 갸름해졌어요. 맞아요. 좀 갸름해졌어요. 네. 왜 그래요? 보톡스 기운 자체가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주름을 펴는 경향도 네, 있지만 네. 보톡스에 있는 성분이 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니까 그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래요? 네, 보톡스로 두통이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와.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로 뭐 편두통이나 이럴 때 쓰는 건가요? 네, 편두통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편두통에서 만성 편두통에만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또 두통 경우에는 사용이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사용이 되는지는 신경과 유성현 선생한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예. 편두통에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네. 보톡스를 어디에 맞는 이런 게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혹시 간혹 팔꿈치에 딱 요거를 팔꿈치에 뭔가 부딪힌 다음에 손이 찌릿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알죠. 네.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경부선이 있고 뭐 중부선이 있듯이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보톡스를 미용하는 것보다 조금 고농도로 고농축으로 해가지고 주사를 주게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신경 통증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막아가지고 두통을 좀 호전되게 해줍니다. 길이 있구나.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옛날에 턱관절 때문에 이게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렇게 맞더라고요. 요쪽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아마 여기까지 그 라인이 가겠지. 있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네. 또 신경과는 이제 어디 길이 어느 신경이 지나가는지, 어디는 뭐 차가운 걸 느끼는지 뜨거운 걸 느끼는지 가려운 걸 느끼는지 이런 게 다 길이 있거든요. 경상북도 있고 경상남도 있듯이 네. 그렇게 돼서 진찰을 해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감각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각이 없는 걸로 환자분들께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담이었고 일단은 보톡스도 머리에 나오는 신경회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팩트의 길을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네. 집중하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쪽만 아프면, 머리가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지금 무슨 말인지 못 하나도 모르겠어. 질문이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 뭔지. 네. 편두통이잖아. 한쪽만 네. 아프면 편두통이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만 아프면 이쪽 편, 저쪽만 편두통이냐 이 말을 물어보는 그 거야. 말 아니에요? 그치 맞죠. 그래. 근데 맞잖아요. O를 들었다고? 네. 그렇죠. 난 X. 한쪽 편이 아프니까 편두통 아니에요? 편성할 때 편은 무슨 편인데요? 편성할 때 하여튼 편은 이편 뭐야? 저편 하고 잠깐 하여튼 서편제 오라 이거지요. 네, 한쪽이면은 편. 저도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그죠? 단순하게 그냥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면 편두통, 이쪽 아픈 편두통, 네. 저쪽 아픈 이 편통, 저 편통 이래 하지 그럼 다 그래 쓰지. 양편두통. 이편통, 양편통 이래. 그치. 양쪽이 아프면 양평통. 전체가 다 하면 원평통 이래. 그렇게 그렇지, 나누면은 그렇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하나 네. 통일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편 저편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지. 내 말은. 우리 세 분도 이 편 저편으로 갈렸는데 정답이 과연 어떤 편인지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맞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X. 아니에요? 일단 아니. 그 동편 서편 할 때 그 편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그 편두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이 아픈 게 특징이긴 하지만 네네. 그것만으로 편두통이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번씩, 편두통에 네. 다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두통이 강도입니다. 나는 맨날 편두통인데 맨날 머리 아파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이 있네요. 기준이 저는 근데 있습니다. 항상 그 기준이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잘 버티니까 일상생활을 하지만 네. 사실 그 정도가 남들한테는 되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되게 잘 버티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이거 정말 저한테 머리 아픈 걸 지금 듣고 계신데 저는 항상 병원 가면 되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지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강도가 다르니까. 조금 참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편두통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쪽이 아프다고 하지만 이 한쪽이 진단 기준에 들어가진 않고 강도인데요. 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예 아니오로 해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두통이 올 때에 위장장애가 동반이 돼요. 구역감이 온다거나 토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다음 또 하나는 머리가 아팠을 때 나는 좀 어둡고 조용한 곳에 가서 누워 있으려고 한다. 예, 그런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일단 편두통이 거의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돼야 하는 거죠? 이게 주기적으로 올 때는 오고 네. 안 올 때는 안 옵니다. 이것도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네. 환자분들 얘기할 때 대화로서 거의 진단이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그럴 때 두통이 계속 있은가요? 아니면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편두통은 있을 때 확실하게 있고 없을 때 없는 게 이게 그 일과성 편두통이고 아까 잠깐 보톡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보톡스 같은 경우 이제 만성 편두통. 지속적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두통일 경우에는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요. 편두통이 이게 영어로서는 마이그레인이라고 좀 마이그레인. 이게 좀 약간 달라요. 이게 번역이 조금 편두통이라고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용어인데 아마 조만간 아마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옛날처럼 뭐 조현병도 이름이 바뀌었고 간질이란 말도 뇌전증으로 바뀌었듯이 근데 선생님 그 방송 이렇게 패널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개편 이야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릴까 그렇지. 싶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뒷골이 땡기네. 편두통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하, 이것도 궁금했던 거네요. 두통약은 정말 참기 힘들 때, 참다가 안 되겠을 때 일단 참다가 먹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아니죠. 그렇지 아니지. 아니죠. 다들 참을성이 네. 없네요. 네. 아니죠. 아니. 왜 당신은 왜 아니야? 왜요? 참기 힘들 때 먹는 게 좋다. 아니에요. 저는 뭐 아프면은 바로 먹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아니 진짜 이게 아플 때까지 참았다가 먹더라고요. 이게 서로 너무너무 다른데 저는 약이라는 게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도와주는 어허.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허. 바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프기 시작하는 느낌이면 다 바로 먹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산부인과 간호사분하고 의사 선생님 오셨을 때 물어봤어. 내가 머리가 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아프세요? 팍 아프셨어요? 아니 매일 좀 아픈 건데 그럼 바로 약 드세요 이러더라고. 그걸 뭐 꾸준히 참고 어느 시간에 너무 아플 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서 집에 가서 바로 두알렸죠. 깔끔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거는 내 경험에 의한 게 X 아니면 진짜 오늘 내 공포합니다. 다시는 내 공포를 나옵니다. 네. 상당히 자신 뭐라고요? 있으시네요. 나온다고요? 다시는 나옵니다. 어쨌든 나온다는. 다미 씨. 네, 저는 그 생각이 비슷해요. 우리 젊은 오빠랑 비슷한데 친구들 이제 아기 낳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왜
통증, 무통 주사 이런 거 미리미리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리미리 달고 다니면서. 네, 대비를 해서 맞기 때문에 임신할 때 안 아프게 하려고? 네, 보통 출산할 때, 출산할 때 안 아프게 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 맞아. 또 여성분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미리 아프기 미리 전에 먹잖아요. 미리 먹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왠지 야, 정답에 뭐 상당히 다 맞을 것 가까워진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우리입니다. 그죠? 네, 원장님. 이거는 뭐 다 맞추셔가지고 박수! 네. 미리미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감작이라고 민감도가 갑자기 증가되는 건데 혹시 속담에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소뚜껑 놀란다. 보고 예. 놀랐죠. 우리가 한번 통증이 생겨서 그 통증이 머리에 각인이 되면은 비슷한 통증이 올 때 또 그 통증이 올까 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먹어줘야지 됩니다. 그렇구나. 중요하네. 심리적으로도 그게 영향이 또 아플 그렇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온다는 심리적이라는 것이 다 가짜가 아니라 뇌에서는 뇌 신경 회로가 네. 다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행복한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쁜 기억 또는 네. 아팠던 기억이 딱 있게 되면은 그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 통증이 다시 재발되기도 어머.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진으로 커다란 경험을 네, 했던 네, 사람들은 네, 네, 네. 조금만 흔들린다는 거나 그런 네. 거 보면은 두려움이 갑자기 오듯이 이 통증도 한번 아팠을 때 그 통증에 대한 기억이 각인이 되게 되면은 그걸 감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초기에 빨리 박멸을 해줘야지 두통이 좀 컨트롤이 됩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애주가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술 먹고 다음날 머리 아프잖아요. 네. 요럴 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네. 맞아요. 요거 좀 진짜 궁금했었어요. 답은요. 네. 술을 드시지 마세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 모든 약들이 이 대사가 될 때 간하고 콩팥은 신장, 오줌으로 걸러서 이제 배설이 되게 되는데 네. 이 술 먹게 되면 망가지는 곳이 어디죠? 간이죠. 근데 진통제가 배설되고 해독되고 이제 진통제가 작용하는 곳이 또 간. 예, 간에다가 이제 기름 붓고 불 지르고 하는 격이니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머리 아파도 참거든요. 저도요. 참아야 되네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정 너무 못 견디고 막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액을 맞으시면은 금방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하지만 술 안 드세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들었는데 끊으셨다. 예. 그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잠깐 40대까지는 이제 먹었는데 이제 50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못 먹게 됐는데 제가 술을 끊게 돼서 느끼는 것은 옛날에 더 많이 먹고 옛날에 더 잘 즐겁게 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더 안 먹고 옛날부터 더 건강하게 유지를 했을 걸 이런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단장님 하신 말씀 많아요. 예. 나는 이 저 대본을 못 외우는 게 네. 이제 깜빡깜빡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술을 끊는 1번 요인이야. 우리가 대본을 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술을 끊기 시작해가지고 와. 일단 뭐 그게 대해서는 우리는 낭낭하잖아. 뭐 술, 담배에 대해서는 막 뭐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건 조금 다르지만 술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 술은 사실 조금 먹게 되면은 뇌 세포가 망가져서 이것도 역시 가랑비에 옷이 젖기 때문에 치매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 할아버지는 맨날 하루에 막걸리 3병씩 마시고 맞아요. 4병씩 마시면서 90살까지 살았다.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통계를 두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온 술 드시는 환자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항상 인생의 후반전이 다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미 씨 또- 들었죠? 예, 그래서- 40살까지는 괜찮은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도 40살까지는 제가 아예 먹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쌍하네. 탁주 매일 탁주 3통을 드시고 네. 90살까지 살은 사람은 부산에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산에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 근데 끊어 좀 제발 좀 술 좀. 이제 두통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그 숙취 후에 오는 그 두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거 편두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편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 달라요. 네네. 편두통이 아토피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고 선생님께서는 두통이 별로 이거 내 두통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편두통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태열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아토피가 생기고 비염이 오고 천식이 오는 이러한 알러지 마취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하나씩. 편두통도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원인 모르게 어지럽다. 원인 모르게 소화가 안 된다. 원인 모르게 학교에서 조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본격적인 두통,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속도 안 좋고 막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그런 세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다가 나중에 20, 30대에 가장 피크를 보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씩 이제 꼭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날은 다음 날 일어났는데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게 꼭 술에 마신 양이랑 상관없이 머리가 이틀 넘게 계속 아픈 날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 컨디션이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요인이 네. 있어요. 그 두통의 요인 아까 전에 원인은 한 400여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편두통에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알코올도 있고요.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맞아요.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을 많이 자거나 조금 자거나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끝나고 나서 좀 괜찮아진다거나 이랬을 때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든 적당히가 좋네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일상적인 이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병원을 더 안 가고 약만 먹고 좀 아프면 진통제 먹고 지나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몇 년씩 버틴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런 경우에 이걸 참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은 진통제가 두통을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약물 유발 두통 또는 약물 과용 두통을 쳐보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통으로 인해서 약을 드실 때에는 항상 수첩이나 본인의 핸드폰에다가 이날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약의 이름을 기록해서 두통 일기를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통 일기를 적어가지고 의사 선생한테 보여줬을 때에 아주 진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의 심장마비 원인의 첫 번째인데 이게 혈압이 가정 혈압이랑 병원 혈압이랑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혈압 측정은 가정 혈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을 아침과 자기 전에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가서 보여줬을 때에 의사가 보고 나서 조절이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죠. 네, 뇌에서 신경 호르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컨트롤하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자율신경 들어봤다. 자율신경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신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채기 같은 거? 재채기 맞아요. 네. 그 반사죠. 하품도 뭐안 돼, 마음대로. 아픔도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죠. 눈 깜빡거리는 거? 눈 깜빡거리는데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우는 거. 그런 거? 갑자기 우는 거. 예. 마음을 다지. 갑자기 우는 거는 미친놈. 요즘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식은땀 나게 할 수 있어요? 닭살 돋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확 떨리는 거 막 그런 예, 거. 맞습니다. 네. 예. 맥을 좀 느리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화장실 마렵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죠? 이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차분하고 긴장이 풀어졌을 때에 이럴 때에 이제 제대로 본인의 혈압이 나오는 것이고 또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다른 일반적인 질환들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두통도 그런 비슷하게 좀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공부하고 오셨나요? 그건 아닌데. 그래요? 이 편두통은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으로 나눕니다. 편두통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제보건기구 아시죠? 네. WHO에서 인체 젊은 사람들 그 활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환 넘버 2예요. 진짜요? 네. 넘버 1은 요통이고 허리가 아픈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그중에 편두통이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들 그쵸.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 전조 증상은 하품이 나온다거나 뒷목이 땡긴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야가 왜? 예, 편두통이 뇌에서 신경 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회로가 순간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갑자기 텔레비에서 모니터가 한쪽이 깨졌을 때에 한쪽이 안 보이듯이 지지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편두통 시야 전조 증상을 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예. 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야가 이제 삐뚤어지거나 막 빙글빙글 돈다거나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요? 이 전조가 있는 편두통, 그럼 전조가 없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이 많아진 게 그만큼 우리가 두통으로 다들 맞아요. 한 번씩 고생을 해봐서 그러니까.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두통으로 고생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좀 불편하셨을까요? 코로나 걸린 후에 브레인 포그 현상이랑 두통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코로나. 두통으로 인해서 뭔가를 집중을 잘 못하고 이게 이쪽부터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강수연 배우님의 그런 사건을 TV로 보고 병원에 가서 이거를 진단을 받고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평소에 항상 편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편두통이 한번 오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의 2, 3일은 누워 있어야 되고 정말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있거든요. 야, 안녕하세요. 생활도 아니, 못하고 알아 앉으시면 누워 있을 편하게. 정도라면 진짜 예. 심각한 거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항상 편두통이 심해서 그래요? 편두통을 동반한 구토까지 아이고, 있어서 제가 병원을 두통이 찾았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20대부터 계속 쭉, 네. 얼마나 잦은 빈도로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두 달에 한 번? 신경을 쓸 때마다, 신경을 쓸 때마다. 네, 무슨 일이 조금 저한테 과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쓸 또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저렇게 아프시면 걱정되시겠어요. 예, 두통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에 대해서 조금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따가 다시 진료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이거 두통 설문지인데요. 두통에 대한 설문지도 따로 있네요. 예, 두통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통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 작성하면서 내가 왜 두통이 생겼는지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게. 일단은 이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근데 편두통은 한쪽만 아픈 게 편두통이 아니라 세 가지가 특징인데 하나는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아플 때 속이 미식거리거나 심한 경우는 토하기 경우도 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머리가 아플 때 막 시끄러운 소리나 아니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또 문진도 하시고 이제 편두통이라고 좀 진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왜 생긴 건지 진짜 신경성인지 또 알아봐야겠죠? 두통이라는 것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협조가 돼서 두통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탐정이 돼서 두통의 원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검사해보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검사는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피를 뽑네. 야 머리. 여기서 뇌파 검사할 거고요. 머리에 전극 붙여서 뭐 두통이나 뇌전증 같은 뇌 질환 보는 검사 할 거고 지금 뇌파 검사 시작할게요. 환자분은 그냥 누워 눈 계셔가지고 한번 떠보시겠어요? 눈만 뜨고. 편안하게 눈을 떠보라, 눈을 감아라. 전혀 안 아프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되는 평가입니다.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로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뇌 안에 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 편하게 쉬어보세요. 이건 정말 잠깐 힘 쭉 빼시고 봅시다.
초음파 기계를 목에 대네요. 네. 이거는 목 쪽에 있는 혈관을 보는 건가 봐요. 지금 경동맥을 보고 있고요. 네네네. 왼쪽 총경동맥, 뇌로 가는 혈관을 보고 있어요. 예, 혈관이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혈액 속도를 측정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야, 잠깐만 이 정도면 혈액 속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혈관도 깨끗하고 하시다니까 이게 일정하잖아요, 이게. 소리가. 두통이라고 혈관이 뿅, 좁아지면서 뿅. 생기는 두통 또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지 보려고 했는데 혈관이 아주 깨끗하시고 뭐 동맥경화증도 하나도 없으시고 아주 좋으시네요. 네, 축하드려요. 네, 네. 지금 뇌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혈관 검사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나 뭐 그런 제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잘 극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주세요. 아이고. 야, 두통 검사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 네, 네. 근데 그럼 이 부분만 화면에 나온 부분만 검사를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폐병 환자분이 오셨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청진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단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뭐 CT를 찍어보는 거고 네. CT 찍어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내시경 그 폐내시경 해보는 거고 안 되면 일단 여러 가지고 뭐 조직을 꺼내 보기도 하는 거죠. 예, 두통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입니다. 대화로 한 80%에서 90% 정도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언제 아팠는지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아니면은 동반 증상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물어봐야 됩니다. 두통이 있으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뭐 약국 가서 이제 진통제 하나 주세요, 머리 아파서요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보다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뭐 좀 더 약이 잘 듣는다든지 좀 훨씬 낫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약국약도 좋고요. 병원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두통의 양상과 두통이 어떤 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또 약을 먹었을 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통 일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팠다, 언제 무슨 약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진찰을 볼 때에 의사한테 보여주면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화로 진단이 된다 그랬는데 대화로 안 되는 경우에 검사는 아주 침습적인 검사도 있어요. 뭐 MRI를 찍고 MRA라는 거, MRA는 이제 뇌 혈관을 보는 것이고 또 뭐 거기서 진단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안 되면은 뇌척수액 검사라고 아주 그 좀 약간 위험한 검사도 있고요.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진, 대화고 그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의 협조, 환자분들의 협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 이 하루에 지나면서 하루 일기도 쓰기 힘든데 말이야. 두통 일기까지 써가지고 일할 그때면 그 일기 쓰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선생님 찾아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 일기 쓰다가 더 신경 쓰이겠는데. 그런 분들은 오셔도 되는데요. 우리 고 선생님이 나중에 노후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네. 그 어플이 두통 일기 쓸 수 있는 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학회에서 어플을 만들었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 두통이 언제 아팠는지 이 쓰기가 정 힘드시면은 손가락 하나로 클릭 하시면은 거기에서 모든 두통의 그 종류나 분류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도 나와요. 언제 먹었는지. 그럼 병원 가서 이거 보여드리면 네, 훨씬 그러면은 편하겠네요. 진료도 빠르고 진료도 더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선생님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 네.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 친구들보다는 여자 친구들 중에서 막 두통이 막 있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나 성별에도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호르몬의 변화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생리하고도 관련도 많고 배란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이 편두통의 특징이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은 좀 두통이 좀 가라지고 또 폐경을 하고 나서 또 나이가 들수록 또 두통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남자들이 머리 아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하네요. 네. 결혼하고 한 번씩 아프더라고. 남자는 철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철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도
이제 좀 학교를 가기 싫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 그쵸, 그쵸, 그쵸. 오케이. 네. 공부하기 싫어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그 집 딸내미? 예, 있는데 이게 맞아요? 실제로 진짜 두통이 있는 건가? 그렇죠. 아이들의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게 어른들은 머리가 진짜 아프다는 걸 표현하지만 첫째는 아이들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이들의 편두통의 특징은 어지럼증이나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머리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배가 아프고 주기적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서 뭐 조퇴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항상 편두통이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또 아까 전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전조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은 어떻게 뭐가 보였냐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갑자기 상이 막 뭐 침대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뭐 불빛 같은 거를 별표를 쳐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조 증상만 있는 그런 편두통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뭐 어지럽다 샀고 뭐 복통이 있다 샀고 하면 배 그냥 아프다 그래도 학교 가라고 다 고칠 일은 열심히 아니네. 해야겠네. 자세히 깨병은 알아봐야 아니었네요. 깨병은 아니네. 깨병일 수도 있고 깨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맞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엄마도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맞아. 그래도 막상 가서 놀다 보면 또 이렇게 싹 낫고 막 낫고 그럴 것 그러지. 같은데 그래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요. 네. 네네. 자, 그럼 이제 두통 어떻게 병원에서는 또 치료를 하는지도 한번 보실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왜 두통을 우리가 보톡스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 계셨어요? 두통은 좀 어때요? 보통은 괜찮아졌다가 아팠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 보톡스 맞고 나서 좀 좋아졌죠? 예,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몇 번 정도 아픈 것 같아요. 한 달에 반 이상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거의 다 만성편두통이 계속 있는데. 아팠는데 반 아프면 반은 좋아진 거네요. 아, 맞고 나서는 반보다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럼 오늘이 보톡스 이제 3번째 시술인데 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술보다 중요한 건 생활 패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특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운동하는 거 있어요? 운동을 해야지 일단은 잠도 잘 잘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기분도 개선이 되고 또 하나 자기 신체 조절 능력도 컨트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통이 감소하는 거니까 예, 두통은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인해서 거의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두통인데도 잠 잘 자고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운동은 진짜 꼭 필요한 거네. 그러네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지. 어머, 지금 머리에 주사 맞나 봐요. 야, 저게 약간 그 길이네, 신경 됐습니다. 길이네. 네, 마취. 두통보다 나은 거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아파 보이는데? 고생하셨어요. 마취 크림을 이제 바르고 마취 효과가 스프레이를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맞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안에 이제 신경 세포로 들어가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기 수용체 작용을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3개월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3개월 네, 정도 뵙겠습니다. 두통 달고 살았을 때는 삶에 활력이 많이 없고 그랬는데 치료 후에는 통증도 없고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삶에 활력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요새 두통은 없어요? 요새 좀 많이 덜해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보이는 건 어때요? 여전히 좀 왼쪽 편에 잘 안 보이고, 네. 그럼 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눈 한번 가려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만 쳐다봐 주세요. 자, 이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거는요? 2개.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거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이 잘 안 보이시네요. 항상 걸어 다니실 때 왼쪽에 잘 안 보이니까 시야를 약간 왼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걸어 다니시는 게 좋고요. 두통은 없었죠? 네, 좀 많이 덜해졌어요. 네, 잠도 잘 주무세요? 잠은 잘 자요. 아, 그래요. 운동하시는 거 잘하시고. 운동은 지금 거의 육아 때문에 힘들죠? 그래요. 편두통으로 이렇게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극히 좀 드물긴 드물지만 좀 물론 장애가 약간 좀 왼쪽이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팔다리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두통이 올 경우에는 항상 오셔가지고 저를 괴롭혀 주셔야 돼요. 시력 때문에 또 두통이 더 네, 심해질 수도 감사합니다. 있겠네요. 네.
제가 신경과 의사 한 지 20년이 넘었고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 환자를 아마 무수히 많이 봤죠. 가슴 아픈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통이라는 게 심리적인 원인에서부터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아주 수백여 가지가 되거든요. 행복하고 감사했던 적은 두통이라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되고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사람이 두통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한테 더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두통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진료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야. 근데 이제 뭐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보통 이제 다른 질병이 있으면 뭐가 안 좋으면 산에 가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뭐 그렇죠.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두통에도 어떤 식이 먹는 것 이런 게 해당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거죠. 술. 예. 술이 좋다고요? 안 좋죠. 눈이 바짝 뜨니까 그게 좋을 리가 있네 이 양반아. 혹시나 좋을까봐. 근데 술 종류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와인만 마시면은 적색 와인만 마시면은 좀 더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MSG가 많이 있었을 때 이러한 것이 또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는 것. 네. 식사를 거르는 것도 이제 돼요? 두통이 이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아프다. 누구는 시험 끝나고 나면 아프다. 누구는 뭐 식사를 거를 때만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거를 때 아픈 사람들은 기록을 했다가 거르지 않도록 항상 몸에다가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걸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 또 고민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예. 그분들께 지금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 세계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통이 흔한데 혹시나 뭐 나만 두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혹시 내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두통의 원인은 한 40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걱정이 되시면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이든 모든 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네. 최근에 한 그 유명하신 연예인 분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네. 그분께서는 이제 50세 이후에 두통이 갑자기 생긴 거였죠.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거 5가지. 첫째, 갑자기 심하게 팍 망치로 때리듯이 아픈 경우. 네. 두 번째는 뭐 용변을 본다거나 뭔가 무거운 걸 들다가 힘을 쓰다가 갑자기 딱 아팠을 때. 네. 셋째는 뭐 예전의 양상과 두통의 양상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0대 이후에 새로 나타난 두통. 그리고 걱정이 되셨을 때는 꼭 오셔서 정말 두통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건강도 공짜가 없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두통도 없어질 수가 있고 건강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지고 모든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검진 받으셔가지고 초기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거 있으면은 빨리 찾아가지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인생 9회 말에 홈런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언이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강한 삶이라는 게 머리 아픈 거를 떠나서 정말 어떻게 좀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죠. 네. 머릿속도 좀 맑아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참여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 저희 채널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미 씨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 70%에서 80%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것으로 흔히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이 됩니다. 네. 구역질,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진희 씨? 보기 드리겠습니다. 진짜 보기 궁금하다. 1번 머리 아파 두통. 네. 2번 이빨 치통. 아, 잘한다. 3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와이프가 바뀌어요. 3번 생리통. 네, 이럴 때 100m 근처에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조심해야 돼요. 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지금 네. 질문이라고 하나.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오늘 퀴즈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를 모르겠다면 저 골치 아픕니다. 네. 머리 아파집니다. 누구나 이 겪기 때문에 또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마 오늘의 주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아픈 게 또 다른 질환의 또 다른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이 두통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도 지끈지끈거리지 않고 요즘 날씨처럼 맑고 화창한 일만 계속되기를 바랄게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건강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